자, 반갑습니다. 3주차 3차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2주차 강의에, 2차시 강의에 이어서 이제 57페이지에 자, 미분 공식들을 이제 증명을 하는 과정을 일단 보여드릴 건데요. 일단 여러분들은 이 결과에 조금 집중을 해주시고, 증명 과정을 솔직히, 증명 과정을 미분을 이제 완전하게 알려면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사실 이 증명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이제 수학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는 증명이 이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고, 자 그래서 사실 뭐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이 미분 공식만 알아가지고 거기 맞춰서 계산만 할 수 있으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미분을 이제 전반적으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 미분 공식이 어떻게 되는지 증명하는 과정도 조금 알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한번 증명을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증명 과정을 잘 보시고 이해를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일단은 정리 2.2.1이에요. 자, 정리 2.2.1을 보시게 되면 처음에 나오는 게 바로 뭐냐면 상수 함수를 우리가 미분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라고 지금 소개가 되어져 있죠. 그러면 우리가 도함수의 정의에 따라서 이걸 우리가 어떻게 적어주면 되겠어요? 리미트 h는 0으로 보냈을 때에 자, h분에 한번 적을게요. f의 x 플러스 h 마이너스 fx입니다. 근데 지금 fx를 뭘로 둔 거예요? 사실 여기서는 이 상수함수를 사실 뭡니까? fx라고 둔 거죠. 맞죠? 그러니까 fx 플러스 h가 들어가든 x가 들어가든 이거의 결과값은 뭐가 되겠습니까? 리미트 h가 0으로 보냈을 때에 h분의 자 c-c가 되는 걸 알 수 있으니까 h 값에 관계없이 얘는 극한값이 무조건 0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어떻다? 상수를 미분해주게 되면 0이 된다는 사실. 상수를 미분하면 0이 된다는 사실을 좀 여러분들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 과정도 여러분들 아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미분할 때 가장 많이 썼던 그 공식 있죠. x의 n제곱, x의 n제곱을 미분했을 때는 과연 뭐가 되느냐? 이때는 바로 fx가 x의 n제곱이 되겠죠. 그러면은 이거의 도함수의 정의에 따라서 한번 적어보게 되면 자, 바로 적을게요. h분의 자, x 플러스 h의 n제곱 마이너스의 x의 n제곱이 되는 겁니다. 자, 이거의 사실상 보여주는 과정 자체가 여러분들 공식만 알고 있을 수도 있었겠지만 사실 이 증명 과정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해요. 자, 무슨 말이냐면 자, 일단 우리가 먼저 이거를 극한을 처리해 줘야 되는데 h를 약분시켜야 돼요. h를 약분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분자를 적당히 인수분해를 해줘야 되는데, 일단 이 분자를 인수분해 해주기 전에 먼저 이 식을 먼저 아셔야 돼요. 자, 무슨 말이냐면 자, a의 n제곱 마이너스 b의 n제곱이 우리가 인수분해 가능하죠. 사실 a 마이너스 b를 빼낼 수가 있습니다. 맞죠? 그죠? 그러면은 자, 보시게 되면 이제 이렇게 뒤에 나오게 되는 전개되는 식이 어떻게 되냐면 a의 n-1이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맞죠? 그래서 보시게 되면 자, 요렇게 우리가 지금 곱해주게 되면 뭡니까? a의 n-1의 b가 되겠죠. 앞에 부호는 마이너스고요. 그러면 이게 지금 좌변에 보게 되면 그런 항이 없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뭐가 와야 되냐면 a의 n-2의 b가 와야 됩니다. 맞아요? 네. 그래야 중간에 있는 항이 없어지니까.
근데 또 우리가 보게 되면 여기 있는 b하고 여기 있는 거랑 곱해주게 되면 마이너스의 an 마이너스 2의 b의 제곱이 되죠. 그럼 그것도 없어져야 되잖아요. 그럼 그것도 없어지기 위해서는 얘는 뭐가 돼야 되냐면 a의 n 마이너스 3의 b의 제곱이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또 이런 식으로 곱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뭐가 되냐면 자 쭉 우리가 전개되는 식이 나중에는 뭐가 되냐면 a의 b의 n-2가 되고요. 마지막으로 오는 거는 바로 b의 n-1이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죠? 자, 요런 식으로 우리가 지금 전개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식이 이해 안 되시는 분들은 실제로 뭐냐면 여기 우변에 있는 식을 쭉 전개한다 생각해 보세요. 전개해 보게 되면은 중간에 있는 항들이 다 상쇄되어져서 날아가게 되고 양 끝에 있는 뭡니까? AN과 BN만 남아서 가운데는 마이너스인 형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좌변이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을 거거든요. 자, 그러면 요 식이 우리가 요 식을 이용하게 돼서 자 보시게 되면은 요 식을 한번 이용을 해서 자 요 식을 이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얘는 뭐가 되냐면 자 리미트 h는 0으로 보냈을 때에 자 쭉 길게 적을게요. 자 얘는 h가 되고 자 얘는 일단 뭡니까 x 플러스 h 마이너스 x라는 인수가 나올 거니까 얘는 h가 하나 나오겠죠. 그럼 뒤에 이제 적히는 게 바로 뭐냐면 자 볼게요. a를 x 플러스 h라 생각하고 b를 x라고 생각하면 되겠잖아요. 맞죠? 자 좀 적어볼게요. 여기를 얘를 우리가 어떻게 a라고 잡고 얘를 우리가 b라고 잡아주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밑에 있는 요식을 적용해 보게 되면 얘는 뭐가 되냐면 h는 나오고 이제 뭐가 되냐면 x 플러스 h의 n-1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자 똑같이 적용해 볼게요. x 플러스 h의 n-2의 x가 될 거고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뭐가 되겠습니까? x 플러스 h의 x의 n-2가 될 거고요. 마지막에는 x의 n-1 이렇게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넓은 데다가 한 번 더 적을게요. 자 얘는 이제 뭐가 되냐면 계산 결과가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자 한번 쭉 길게 한번 더 적어 볼게요. h분의 자 h의 자 x 플러스 h의 n-1 그 다음에 플러스 x 플러스 h의 n-2의 x 이렇게 해서 맨 마지막에 오는 거는 x 플러스 h의 x의 n-2 위에 있는 식 그대로 적는 겁니다. 넓은 공간에 그대로 옮겨 적는 거예요. 자 요런 식으로 우리가 적어줄 수 있습니다. 됐죠? 그러면 여기서 h는 날아가고 없어지고요. 그럼 h를 다 0으로 보내봐요. h 0을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얘는 어디로 갑니까? x의 n-1로 가겠죠. 얘는 어디로 갑니까? x의 n-1로 가겠죠. 얘는 어디로 가요? x의 n-1로 가죠. 얘는 어디로 가? 얘는 원래 뭡니까? x의 n-1이죠. 그래서 지금 이 x의 n-1제곱이라는 것이 몇 개 있는 겁니까? 몇 개 있어요? n개 있잖아요. n개. 그럼 그 n개가 지금 더해진 거라는 소리입니다. 이렇게. 그죠? 이게 지금 n개가 더해졌다는 n개. 따라서 결과값은 얼마? n의 x의 n-1이 된다는 거죠. 됐죠? 그래서 우리는 정리하자면 x의 n제곱을 미분하면은 n의 x의 n-1 자 어떻게 해라 자 지수에 n이 있는 걸 앞에 하나 곱해주고 n을 곱하고 차수를 하나 내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x의 n제곱을 미분하면은 요렇게 된다는 사실. 자, 이 x의 n제곱을 미분하는 공식은 여러분들 익히 사용해 왔겠지만 공부하신 분들은 이 과정 자체가 다루지 않으셨을 수도 있어요. 다루지 않으셨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증명 과정 자체가 도함수의 정의를 이용해서 증명을 하게 되면 그 과정 자체가 이해하는데 쉬운 내용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반드시 이 부분을 여러분들 정리를 해주시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책에 있는 풀이 방법이랑은 조금 다르죠. 근데 사실상 일맥상통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x 플러스 h의 n제곱을 이항 정리를 했어요. 이항 정리를 해서 뭐 x n제곱은 날리고 이렇게 했는데 어떤 방법이 더 편한지는 뭐 판단하기 힘들지만 일단 저 나름대로의 설명을 해드렸고, 뭐 제 풀이 방법이 이해가 안 되신다고 생각하신 분들은 책을 참고하셔가지고 이항 정리를 이용해서 증명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상수함수와 다항함수를 미분하는 형태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살펴보았고요. 여러분들은 일단 결론 위주로 가져가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하지만 증명 과정도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된다는 부분.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정리 2.2.2는 뭐 그냥 내용만 좀 읽고 넘어갈게요. 자, 1번 같은 경우는 더한 함수와 뺀 함수를 미분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각각을 미분해서 더하고 빼면 된다는 겁니다. 그게 1번 내용이죠. 1번 내용은 이제 어렵잖아요. 근데 이제 뭐냐면 2번 내용이 살짝 어렵습니다. 자, 2번 내용을 지금 소개를 할 건데요. 자, 뭐 사실 직관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신다면은 정리 2.2.2에 자, 1번은 그냥 뭡니까? 더한 함수 뺀 함수를 미분하면 각각을 미분해서 더하고 뺀다. 이거는 뭐 그냥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결국 우리는 뭐냐면 헷갈리는 부분이, 뭐 공부하신 분들은 안 헷갈리실 수도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지금 뭡니까? 함수 두 개가 곱해져 있는 형태에 대해서 미분하게 되면 잘못 생각하시는 분들은 각각을 미분해서 곱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건 잘못된 방법입니다. 잘못된 방법이에요. 절대 이렇게 계산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러면 우리가 이 fx와 gx가 곱해져 있는 요런 함수에 대해서 미분을 어떻게 하느냐, 곱의 미분법이라고 하거든요. 이거는 우리가 도함수의 정의를 이용해서 직접 적어보자라는 겁니다. 자, h는 0으로 보냈을 때에 자, 도함수의 정의를 써보게 되면 h분의 자, f의 자, x 플러스 h g의 x 플러스 h 마이너스의 fx gx 이렇게 되는 거 아시겠어요? 그죠? fx gx 곱한 거를 하나의 함수라고 생각해 주게 되면 이렇게 우리가 적어줄 수 있잖아요. 맞죠? 근데 이거를 우리가 적당히 우리가 이렇게 쪼개볼 수 있다는 겁니다. 다 무슨 말이냐면 죄송해요. 1번이 아니라 2번이죠. 죄송해요. 이 1번이 아니라 2번입니다. 1번은 뭐 직관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자, 2번을 이제 잘못 생각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고,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이 극한을 처리해주기 위해서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도함수의 정의니까 그 f'이 나오는 형태로 만들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자 길게 한번 적어볼게요. 자, 그래서 뭐냐면 h분의 자 뭐냐면 f의 x 플러스 h g의 x 플러스 h 일단 먼저 적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 마이너스 마이너스 fx gx가 있잖아요. 맞죠? 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거를 쪼개줄 수 있느냐라는 건데, 자 여기에 자 마이너스 이건 좀 색깔로 좀 표현해 볼까요? 자, 빨간색으로
마이너스 fx의 g의 x 플러스 h를 해주자는 겁니다. 그러면은 빼주기만 하면 식 자체가 변형되니까 안 되겠죠. 플러스 마이너스 기브 앤 테이크를 해주자는 겁니다. fx g의 x 플러스 h. 자, 요런 식으로 해주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둘로 쪼갤 거예요. 이렇게 하나 쪼개고 그 다음에 요렇게 하나 쪼갤 겁니다. 아시겠죠? 자, 해볼게요. 자,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자, 얘는 어떻게 되냐면 일단은 먼저 첫 번째, 자, 얘를 1번이라 하고요. 얘를 1번이라 하고 얘를 2번이라 할게요. 자, 1번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자, h로 묶어주게 되고 g의 x 플러스 h로 묶어줄 수 있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h분의, 자, g의 x 플러스 h로 묶어주게 되면 뭐가 됩니까? fx 플러스 h 마이너스 fx가 되는 거 아시겠죠? 1번을 지금 계산한 겁니다. 그 다음에 자, 더하기 이제 뭐냐면, 자, 2번에서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2번은 fx로 묶어주면 되겠죠. fx로 묶어주게 되면 얘는 뭐가 되냐면 g의 x 플러스 h의 마이너스 gx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얘가 1번이고요. 얘가 2번입니다. 그죠? 근데 보시게 되면 얘가 뭐가 돼요? 이제 극한을 취해주게 되면 얘가 이제 뭐가 됩니까? f 프라임 x가 되겠죠. 그 다음에 얘가 뭐가 되겠습니까? 극한을 취해주게 되면 g 프라임 x가 될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h는 0을 넣어서 직접 계산해 보게 되면 얘는 뭐가 되냐면 f 프라임 x의 g x가 되겠죠. 왜냐면 h에 0을 집어넣는 거니까. 그 다음에 플러스, 자, fx g 프라임 x가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죠? 자, 어때요? 위에서 잘못 계산한 거랑은 형태가 다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곱의 미분법이라고 하는데, 자, 외우실 때는 어떻게 외우라? 자, 많이들 하셨을 겁니다. 자, 곱의 미분법인데 어떻게 해라? 두 개 곱해져 있는 형태의 함수가 있다면 미분 그대로 미분, 요런 식으로 우리가 외워주자는 거예요. 그냥 미분 그대로 미분, 이런 식으로 많이 외웠을 겁니다. 됐죠? 네, 요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자, 3번 3번은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줄 수 있냐면, 3번은 dx의 d, 자, gx분의 fx입니다. 자, 이걸 어떻게 할 거냐면 책에 있는 방법이랑은 조금 다른 형태로 조금 할까 생각 중인데, 그냥 책에 있는 걸로 할까요? 책에 있는 걸로 그냥 해봅시다. 자, 책에 있는 걸로 하자면 먼저 우리가 뭘 구했어요? 얘를 일단 이렇게 바꿀 거예요. dx의 d에, 자, fx 그 다음에 gx분의 1, 이렇게 해서 두 함수가 곱해져 있는 형태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곱의 미분법을 적용해 볼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거를 먼저 알아야 돼요. 어떻게? gx분의 1을 미분한 형태를 먼저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미분 그대로 미분을 그대로 적용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얘를 찾아주게 되면, 자,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자, 리미트 h는 0으로 보냈을 때에, 자, h분의, 얘는 이제 뭐가 되냐면 g의 x 플러스 h분의 1 마이너스 gx가 되겠죠. 자, 통분해서 계산해 보게 되면 리미트 h가 0으로 보냈을 때에, 자, h의 gx
gx 플러스 h가 되고요. 그 다음에 통분해서 계산해 주면 gx 마이너스 g x 플러스 h니까 마이너스 빼내게 되면 뭡니까? g의 x 플러스 h 마이너스 gx가 되는 거 알 수 있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뭡니까? 이거 자체가 뭐예요? 이거 자체가 g 프라임 x잖아요. 맞죠? 그래서 쭉 계산해 보게 되면 얘는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의 g x의 전체 제곱에 g 프라임 x가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gx분의 1을 미분한 형태를 찾았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적용을 해봅시다. 곱의 미분법 적용할게요. 미분 그대로 미분입니다. 자, 미분 그대로 미분해서 더하자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얘를 우리가 미분한 형태는 바로 뭐가 된다? 미분 f 프라임 x 그대로, 그 다음에 더하기 그대로 fx. 자, gx분의 1을 미분한 형태가 우리가 그대로 적어주면 되겠죠. 여기 있는 거 그대로 적어주시면 되겠죠. 자, 뭐가 되냐면 gx의 전체 제곱분의 마이너스 g 프라임 x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얘를 통분해서 계산해 보게 되면 얘는 gx의 전체 제곱이 되겠죠. 분의 f 프라임 x의 gx가 되겠죠. 마이너스 빼내게 되면 마이너스에 gx의 전체 제곱이 되고 분의 뭐가 되겠습니까? fx g 프라임 x가 되겠죠. 자, 정리해 주게 되면 결국 뭡니까? g 프라임 x gx의 전체 제곱 분의 뭡니까? f 프라임 x gx 마이너스 fx g 프라임 x 이렇게 정리를 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목세 미분법이라고 합니다. 목세 미분법. 목세 미분법. 자, 여기서 이제 조심해야 되는 건 이제 부호죠. 자, 무슨 말이냐면, 자, 곱의 미분법은 미분 그대로 미분. 그러니까 각각에 한 번씩만 미분해가지고 더해주면 되는 거니까 더하기라서 순서에 상관없어요. 맞죠? 근데 지금 뭡니까? 여기 부분은 지금 뭐냐면 가운데가 마이너스여가지고, 자, 분자부터 먼저 미분해야 되는지 분모부터 먼저 미분해야 되는지 이거를 조금 이제 여러분들 조금 인식을 하시면서 미분을 하셔야 되겠죠. 근데 일단은 뭡니까? 공식은 분모를 제곱한 다음에 뭐부터? 분자부터 미분 그대로 미분한 다음에 가운데는 마이너스로 치해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됐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목세 미분법까지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참 이 예제를 좀 보면 이제 뭡니까? 이제는 이제 뭡니까? 상수함수 미분하는 거 알았고, 그 다음에 x의 n제곱 미분하는 거 알았고, 그 다음에 더한 함수 뺀 함수를 미분하는 거는 각각 미분해서 더하고 뺀다는 거 알았고, 곱하는 함수 미분하는 거 어떻게 하는지 알았고, 이제 나누어져 있는, 그러니까 분수 형태로 되어 있는 함수를 우리가 미분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하는 방법을 실전에 우리가 예제를 적용할 수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자, 예제 2.2.1을 제가 한번 풀어보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예제 2.2.1입니다. 보시게 되면 주어진 함수는 y는 자 x제곱 플러스 1분의 2x고요. 자, 여기서 뭘 구해라? y 프라임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뭐 미분하라는 얘기죠. 그러면 y 프라임은 결국에는 뭡니까? 자,
x제곱 플러스 1분의 2x의 미분하라는 거죠. 자, 몫의 미분법을 적용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아까 배웠던 대로라면 어떻게? x제곱 플러스 1의 전체 제곱. 일단 분모부터 제곱한다고 했죠. 그 다음 뭐? 분자를 먼저 미분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미분, 그 다음에 그대로, 그 다음에 그대로. 이거 미분. 자, x제곱 플러스 1을 미분하면 뭐예요? 일단은 더한 함수는 각각 미분해서 더해주면 된다고 했으니까 각각 그냥 미분해서 더하는 거라 생각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 x제곱 플러스 1을 미분하면은 일단 1을 미분하면 0이죠. 상수니까. x제곱 미분하면 2x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2x. 그래서 계산을 끝까지 해보게 되면 뭡니까? 자, x제곱 플러스 1의 전체 제곱분의 자 2x제곱 플러스 2가 되고 마이너스 4x제곱 이렇게 되는 걸 알 수가 있죠. 됐습니까? 그래서 계산을 뭐 끝까지 해보게 되면 자 x제곱 플러스 1의 제곱에다가 분의 자 2 마이너스 2x제곱 이렇게까지 나타내 주시게 되면 답이 된다라는 겁니다. 됐죠? 그 다음에 예제 2.2.2는 이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그 x의 n제곱을 미분한 형태가 이제 n이 곱해지고 x에 이제 차수가 하나 내려간다라는 걸 우리가 배웠는데 그때는 사실 이제 뭡니까? 다항함수니까 n이 자연수일 때로만 우리가 국한을 해줬다면 이제 예제 2.2에서는 그 n이 정수일 때도 똑같이 성립된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고 이건 그냥 여러분들 내용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더불어 더 보게 되면 예제 2.2.4를 보시겠어요? 61페이지에 예제 2.2.4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자 어디냐면은 여기서는 안 나와 있나? 여기서는 안 나와 있나 보네요. 나와 있어야 될 텐데. 잠시만요. 좀 찾아볼게요. 있어야 하는데. 로그. 어디를 보시냐면 여기 있었나? 그거를 못 찾겠네요. 미분해서 실수 범위까지 미분이 가능하다라는 거를 지금 증명해 놓은 게 있는데 그거 말은 지금 미적분학에도 없나 봅니다. 없나 봅니다. 자, 일단은 자 예제 2.2.2에서 설명하는 거는 예제 2.2.2에서는 우리가 x의 n제곱을 미분한 형태가 n의 x의 n-1이 된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n은 다함수이기 때문에 n은 자연수라는 거 우리가 생각해 줄 수 있는데 사실 우리가 이 공식은 이 지수가 그러니까 여기 x의 n제곱에 해당하는 이 n 지수가 정수일 때도 성립하고 유리수 지수일 때도 성립한다는 겁니다. 실수 지수일 경우에는 우리가 많이 미적분학에서는 다루지 않을 거기 때문에 아마 여기 소위가 안 되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디까지는 우리가 이 공식은 정수지수 그러니까 n이 정수일 때 아니면 유리수일 때도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뭐 실수일 때까지도 성립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제 2.2와 더불어서 여러분들 같이 보셔야 되는 부분은 바로 예제 2.2.4입니다. 2.2.4 아시겠죠? 그래서 유리수 지수, 그러니까 우리가 뭡니까? 사실 실수 지수는 어떻게 잘 표현은 못하지만 정수 지수 같은 경우는 분의 1, 그죠? 분모로 내려가는 걸로 우리가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유리수 지수 같은 경우는 제곱근으로 표현이 가능하잖아요, 맞죠?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유리수 지수까지는 표현하는 방법을 배웠기 때문에 우리가 그 유리수 지수로 표현되어 있는 것도 이런 식으로 계산이 가능하다라는 사실 됐죠? 그 다음에 실수지수까지도 우리가 성립이 가능하지만 실수지수인 경우는 많이 안 다룰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합성함수 미분법이랑 역함수 미분법부터는 이제 다음 시간에 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조금 속도를 조금 내어 가지고 조금 더 속도를 조금 이제 내보도록 할게요. 이제 미분 공식을 이제 배웠으니까 미분하는 방법을 우리가 통해서 여러 가지 함수들을 어떻게 미분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